오늘은 여성분들을 위한 키토제닉 가이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남성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몸과 비교해서 변화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에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같은 여자로서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기에 준비한 영상입니다. 특히 폐경 전의 경우 호르몬 변화에 더욱더 민감하기 때문에 갱년기를 겪는 여성분들의 경우는 힘든 점이 더욱더 많습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캥찌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굶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활력도 생기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힘들고 살도 잘 안 빠져서 속상하신가요? 오늘은 여성분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문제를 겪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겪는 이유 첫 번째, 저칼로리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다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아직 칼로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칼로리가 많은 지방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저칼로리, 저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탄수화물 양을 줄였는데 지방의 양을 늘리지 않으니까 더욱더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량도 적고 지방의 섭취량도 적게 될 경우 우리 몸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하는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게 됩니다. 코티졸의 분비에 따라서 우리 몸은 근육을 녹여서 혈당을 높여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게 될 경우 우리는 기초대사량의 저하를 피할 수 없는데요. 하루 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살이 찌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이 빠지지 않고 더욱더 살이 찌는 몸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겪는 이유 두 번째,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당신색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따라서 여성분들이 초저탄수화물 식단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코티졸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코티졸의 분비량이 늘어나면 코티졸을 분비하는 기관인 부신의 피로가 누적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신의 피로가 누적되면 부신 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높은 코티졸 수치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나친 탄수화물의 제한은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감소를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겪는 이유 세 번째,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지방을 너무 안 섭취한다고 하더니 세 번째에서는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놀라지는 마세요. 너무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지방에서도 분비가 되는데요.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너무 많아져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비율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친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대사량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탄고지를 시작했는데 에너지 저하가 심하게 발생하신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으니 꼭 병원을 방문해보세요. 그럼 여성분들이 키토제닉의 이점을 더 많이 누리고 체중 감량에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타이트한 식단을 오래 하지 마세요. 초기 3주에서 4주 정도는 초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지방을 사용하는 상태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컨디션이 떨어지는데도 초저탄수화물 식단을 고집하지는 마세요. 컨디션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언가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거나 저칼로리 키토제닉 식단이 되는 경우 코티졸의 분비 때문에 우리는 결국 키토제닉 식단의 가장 큰 이점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컨디션 저하가 발생하면 섭취하는 칼로리를 늘리시거나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늘려주세요. 타이트한 식단으로 높은 케톤 수치가 나온다고 꼭 감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내 몸의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이클링 키토제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해주세요.
사이클링 키토제닉은 일주일에 특정 날을 정해놓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루에 양을 제한해서 먹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사이클링 키토제닉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잘 맞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이때 섭취 탄수화물은 순 탄수화물 기준으로 150g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탄수화물을 드시면 다음날이나 다다음날까지 약간의 체중 증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체지방이 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면서 수분을 같이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의 불꽃 아래에서 탄다는 사실,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놈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때 드시는 탄수화물은 단당류나 가공된 탄수화물이 아닌 자연에서 오는 전분류의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좋은 지방을 섭취하세요. 지용성 독소는 지방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들도 몸에 독소가 많아지면 살이 찌게 되죠. 동물들도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지용성 독소는 자연스럽게 지방에 저장이 되는데요. 따라서 고기를 통해서 지방을 섭취하실 때나 버터나 다른 기름을 통해서 지방을 섭취하실 때 꼭 좋은 지방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될 수 있다면 방목해서 키운 것이나 무항생제, 친환경 식품을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식물성 오일을 고를 때도 핵산으로 추출한 것은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추천하고 꼭 압착유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오일을 고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방을 드실 때 지방만 단독으로 섭취하시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지방의 과다 섭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햇빵을 만들어 놓고 드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지방만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에 생각보다 포만감이 없고 너무 과도하게 지방을 섭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서 지방을 섭취해주세요. 우리가 좋은 지방을 섭취해서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할 경우 우리 몸 곳곳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을 사용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럴 경우 저절로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다이어트와 초절제하는 습관만이 우리를 살 빼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호르몬 정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트포인트 체중을 낮춰서 큰 스트레스 없이 체중을 감량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 모양의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